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예전에 공중전화기 있었잖아요. 참 많았죠. 불편함 없을 정도로. 게다가 그땐 동전 같은 경우엔 통화 끝나고 뒷사람 사용하라고 잔돈 내리지 않고 수화기 올려놓고, 전화카드는 잠금 조금 있음 전화기 위에 카드 올려놓고 참 좋은 미덕이었던 것 같은데, 전 공중전화기 위에 지갑도 몇 번 놓고 나온 경험도 있어요. 전철을 타려는데 지갑이 없네. 그래서 바로 달려갔는데 친절하게 지갑하고 신분증은 두고 가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이런 정 넘쳤던 공중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훈훈해지네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몇 해 전에 일을 하다 실제로 경험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실화입니다. 전 그때도 지금도 NTT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들 중에요, 주기적으로 하루 날 잡고 담당 구역 공중전화를 점검하는 일이 있는데요. 근데 이 공중전화 점검 업무라는 게 사실 무척 편하거든요. 점검이라고 해봐야 동전이나 전화카드가 가능 여부를 보고, 그게 불가능하면 당연히 고장이니까 고장 판정을 내고 수리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매달 다른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채 방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 그래서 점검하는 날은 그냥 꿀 빠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이렇게 신나는 공중전화 점검일이었다는 거고. 제가 담당한 곳은 4곳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하루 동안 다 돌아보면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천천히 돌고 사무실로 돌아갈 계획이었어요. 오전에는 공원이랑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있는 공중전화들을 점검하고 짱박혀서 쉬기 좋은 편의점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오전에 2곳이나 해버렸네 하면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다가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쯤 되면 늘 가기 싫어지는 게 그 피할 수 없는 3번째 장소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선 귀신 나오는 곳으로 꽤 유명한 곳인데 실제 귀신을 본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고요. 그런 살벌한 곳에 터널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점검해야 할 공중전화가 바로 그 살벌한 장소에 있는 살벌한 그 터널 바로 앞에 있다는 거죠. 아니, 공중전화가 왜 거기 있는 건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제가 3번째 점검을 해야 하는 녀석이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원래 무서운 건 딱 질색이라 매번 거기 가는 게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야겠죠. 가야죠. 그래서 갔더랬죠. 그 공중전화가 있는 터널은 제가 있던 편의점에서 한 30분 정도? 그쯤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가 또 산이라는 거. 장소와 관련된 소문이라든지 위치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곳이라 가는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마주오는 차도 없었어요. 언제나처럼.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서 터널 앞 공중전화에 도착. 점검에 필요한 공구랑 점검용 스마트폰을 챙겨서 공중전화 부스로 갔거든요. 근데 이놈의 공중전화 부스가 꿈쩍도 하질 않네? 뭔가로 단단히 잠근 것처럼 꿈쩍도 하질 않더라고요. 야, 이거 시간이 금인데 빨리 점검해야 쉴 시간도 생기는데, 게다가 거기선 최대한 빨리 찍고 떠나줘야 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부스가 열리지 않더라는 거죠. 부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점검도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혹시 거기 뭔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그래서 본사 쪽에 연락을 하려는데, 근데 이게 또 산속이라 신호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남들은 귀신 나온다고 가지도 않는 그곳을 신속하게 돌아다니면서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찍다 보니 전파 잡히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본사 쪽에 연락해서 3번째 점검 장소인 거기 터널 공중전화 부스 문이 열리지 않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럼 수리업체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죠. 그런데요, 수리업체 좀 보내주세요 하고 말을 마치는 그 순간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공중전화 쪽을 바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긴 그런 여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그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본사 쪽에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요.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근데 그런 얘기 해봐야 뭐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면 일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아니라고, 잠깐 뭘 잘못 본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본사에서는 그 뒤에 수리업체에 전달해야 하니까 현장 사진 좀 몇 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슬쩍 다시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어라? 그런데 그땐 또 방금 전까지 있던 여자가 사라지고 없네. 그럼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이런 외딴 곳에, 그것도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곳에 여자 혼자 와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을 리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중전화 쪽으로 다가가서 바깥 사진 몇 장 찍고 문이 열리지 않는 모습을 찍으려고 부스 문에 손을 댔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아무 문제 없이 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게 그러니까 소름이 확 올라와요. 진짜 앞만 당겨도 열리지 않던 문이 그렇게 열리니까. 그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분위기였는데 문이 그렇게 열려버렸으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프로마인드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먼저 동전을 넣고 수화기를 들어서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문제없이 신호가 가요. 거기가 신호가 잡히는 위치가 아니니까 물론 제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지만요. 공중전화에서 신호는 가요. 동전 쪽은 오케이. 그 다음 전화카드를 넣으려고 꽂았는데 기계로 카드가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공중전화 내부에 있는 그 전력 장치가 고장났거나 카드 삽입구가 고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카드 삽입부 쪽이 문제였던 경험이 있어서요. 우선 삽입부 쪽을 먼저 교체해봤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삽입부 문제였어요. 새 부품으로 갈아주니까 전화카드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신호도 잘 가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프로스럽게 점검을 마친 뒤에 네 번째 점검 장소로 이동. 네 번째 점검은 그냥 껌이죠. 분위기도 좋은 공원 근처고. 그렇게 네 곳 모두 점검을 마치고 보니까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월급 받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 근처 공원에서 또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후 4시 반에 알람이 울려서 회사로 들어갔고,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1층 정비실에 들려서 세 번째 공중전화에서 회수한 그 고장난 카드 삽입구 부품을 정비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2층 사무실에서 차량 사용 일지를 작성한 뒤에 퇴근을 기다리면서 선배랑 잡담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을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는 좀 전에 만났던 정비 담당자였는데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1층 정비실로 내려갔더니 정비 담당자 얼굴이 엄청 심각해요. 그냥 뭐라 그럴까? 핏기가 하나 없는 것처럼 하얗게 얼굴이 떴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져온 카드 삽입구 그 귀신 나온다는 터널에서 가져왔다고 그랬냐고, 그게 맞냐고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비 담당자는 아무 말도 없이 제게 카드 삽입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도 정비 담당자 얼굴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어요. 제가 터널 앞 공중전화에서 회수해온 그 카드 삽입기, 거기 모터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빽빽하게 엉켜 있었어요. 전원카드가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엉킨 머리카락 때문에 모터가 회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고, 거기 그렇게 머리카락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일부러 엉키라고 집어넣어도 이게 힘들 일인데 그렇게 머리카락이 엉켜서 작동을 하지 않았던 카드 삽입기. 순간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던 긴 머리의 여자가 떠오르는데 온전하게 느껴질 정도로 등엔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정비 담당자는 또 이런 일이 생겼다라면서 이전에도 그 장소에서 회수한 장비 중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그대로 퇴근을 했고요. 며칠 동안 그 장소와 관련된 일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조금 진정이 돼서 그날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사진엔 그 부스 안에 있던 여자라든지 이상하게 보일 만한 건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 혹시나 터널에서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 만한 무슨 사건 같은 건 없었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름 조사도 해봤지만요. 딱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라든지 사건은 없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다행히 그 뒤부터는 그쪽에 가도 딱히 이상한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요. 그건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온몸이 기억하는 소름 돋고 꺼림직해지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기억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전화카드 삽입구에 이물질 삽입 금지 이런 거 적혀 있었던 거 그거 맞나요? 이 사연을 보니까 그런 걸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기억 오류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어쨌든요. 전화카드 삽입구에 머리카락을 넣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세상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다잖아요. 변태스러운 어떤 머리 긴 사람이 주기적으로 산에 올라간 뒤
거긴 사람도 별로 없겠다. 머리카락 집어넣으면서 자기만족. 이건 너무 억지일까요? 그럼 도대체 거기 머리카락이 왜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